듣다 보면 건강해지는 건강수월래. 정말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일이죠. 운동을 한 후에도 다리가 뭉치고 경련이 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현상은 대부분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생기는데, 오늘은 이 증상에 정말 좋은 음식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자예요. 감자가 종아리 쥐와 다리 경련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를 보면 참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이 평범한 감자 속에는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먼저 감자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칼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이고,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죠. 이 두 성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종아리 쥐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혈액 검사를 해보면 10중 8구 이 두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자 한 개에는 성인 일일 칼슘 권장량의 약 15%, 마그네슘의 20% 정도가 들어있어요. 특히 감자 껍질 부분에 이런 미네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런데 감자의 효능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자에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위 점막을 보호해서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위장 질환과 함께 다리 경련을 호소하는 환자분들께 감자를 활용한 식이요법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감자의 칼륨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근육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잘 되어서 경련이 일어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근육 경련은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자를 먹을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식품궁합과도 비슷한 개념이죠. 먼저 감자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감자의 마그네슘과 함께 근육 경련 예방 효과가 배가 되죠. 실제로 감자 우유를 권해드린 환자분들이 밤에 다리쥐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두 번째로는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예요. 이런 채소들에는 철분과 비타민 K 그리고 추가적인 칼슘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금치의 마그네슘과 감자의 칼슘이 만나면 신경 전달이 더욱 원활해져요. 세 번째는 멸치나 다시마 같은 해산물입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감자를 끓일 때 멸치 육수를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꿀도 좋은 조합이에요. 꿀은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감자의 담백한 맛도 보완해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반대로 감자와 함께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와 감자 둘 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함께 먹으면 칼륨 과다로 인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예요. 바나나도 칼륨이 매우 풍부한 과일이라서 감자와 함께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루 중 시간을 달리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세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감자와 함께 먹으면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밤이나 고구마 같은 전분이 많은 음식들이에요. 전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 장애가 생기고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어요. 감자와 고구마를 함께 먹고 배가 더부룩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실제로 종아리쥐 예방에 효과적인 감자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방법이에요. 먼저 물 1리터에 죽염 1티스푼을 넣고 10분간 끓여줍니다. 왜 죽염을 넣느냐면 죽염에는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감자의 영양소 추출을 도와주거든요. 끓인 물은 완전히 식혀주세요. 다음으로 감자를 준비합니다. 감자는 껍질째 사용하는데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감자 싹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썬 감자를 식힌 죽연물에 넣고 상온에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우려냅니다. 너무 오래 우리면 감자가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우린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마시는 방법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한 잔씩 드시면 돼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드세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 이 감자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보통 2주 정도 지나면서 밤에 다리 쥐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자수가 맛이 밋밋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감자우유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분들께 인기가 많아요. 먼저 감자 1개를 껍질을 벗겨서 작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전분을 빼주세요. 전분을 빼지 않으면 우유와 섞였을 때 텁텁한 맛이 날 수 있어요. 전분을 뺀 감자를 전자레인지에 3분간 익혀줍니다. 전자레인지가 없으시면 찜통에 쪄도 되고요. 익힌 감자가 완전히 식으면 우유 250ml와 함께 믹서에 넣고 갈아줍니다. 기호에 따라서 꿀을 1스푼 정도 넣으셔도 좋아요. 꿀은 위 점막 보호 효과도 있고 단맛도 내서 일석이조죠. 다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만든 감자 우유는 근육 경련 예방 효과도 있고 칼슘과 마그네슘도 보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위에도 부담이 적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감자 우유를 저녁에 한 잔씩 마시니까 밤에 숙면도 취하게 되고 다리 쥐도 안 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감자는 하루에 2개 이내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3개 이상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둘째, 감자를 드실 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그리고 카페인 섭취는 줄이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커피나 녹차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셋째, 감자만 먹지 마시고 다른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세요. 우유, 멸치,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넷째, 감자를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감자가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솔라닌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감자는 드시면 안 됩니다. 다섯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감자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혈당 체크를 하면서 적당량을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쥐가 잘 나고 저림 증상이 많아지는데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영양소 부족과 혈액순환 장애 때문이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감자수와 감자우유를 꾸준히 드시면서 근육 건강을 챙겨보세요.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시고요. 다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2-3주 정도는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밤마다 다리 쥐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